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어제 통장에서 1억을 인출했어요.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게요. 5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은 위험하니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결혼 준비금이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손주는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돈다발을 받아 가방에 넣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전 그 여자한테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요. 순자 씨, 저 혜진이에요. 아버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혜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의 딸이었어요.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순자 씨 앞으로 온 편지요. 1974년에 쓰신 것 같던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편지, 제가 평생 찾던 받지 못한 그 편지를 혜진이 갖고 있다니.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순자 씨 남편분이랑 자녀분들께 제가 직접 전화드릴까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과거가, 제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들통날까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자식들이 모아준 노후 자금을 몽땅 들고 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가방 속 돈다발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기철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 왔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철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거울을 봤어요. 72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기철이 물었어요.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볼까? 내일 병원 예약해줄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기철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이 사람이 50년 동안 저를 지켜줬어요. 가난했던 신혼 시절부터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까지. 기철은 늘 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를 속이고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다 제 과거 때문이에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기철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혜진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돈을 주면 정말 입을 다물어 줄까? 그리고 준혁. 5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준혁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22살의 저와 23살의 준혁.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전 준혁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말하지 못할 이유가요. 1974년 봄이었어요. 저는 22살이었고 서울의 작은 양장점에서 일했습니다. 준혁은 그 옆 건물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했어요.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이 없었던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죠.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쓸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준혁은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청년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어요. 그 보조개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거나 남산을 걸었죠. 준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봤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순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여름이 끝날 무렵 준혁이 청혼했어요. 남산 벤치에 앉아서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울었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우리 결혼하면 아이 셋 낳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너한테 예쁜 집 사줄 거야. 준혁의 꿈은 소박했어요. 작은 집, 예쁜 아내, 건강한 아이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해 가을, 저희는 약혼했습니다. 준혁의 부모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잘하겠다고, 준혁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으로 잡았습니다. 준혁은 매일 저를 보며 웃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어서 내려와. 내 아버지가 큰일 났어. 서울에서 고향까지 밤새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때 필요한 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이죠.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을 어디서 구하지?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한숨만 쉬셨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시집도 못 가게 생겼구나. 시집. 준혁.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혁한테 말하면 도와줄까? 아니, 준혁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준혁의 월급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고향에서 보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기철이었습니다. 기철은 고향 마을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서울로 올라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보다 3살 많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청년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순자 씨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며? 기철이 병문안을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철아,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기철은 병실을 나와 저를 불렀어요. 복도에서 둘이 마주 섰습니다. 순자 씨 사정 들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50만 원 드릴게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서울에서 약혼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순자 씨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돈 아닙니까?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 수술비도 그 이후 생활비도요. 하지만 저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순자 씨를 평생 잘 모실 테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드릴게요.
기철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숨 쉬는 아버지. 평생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준혁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였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지내? 빨리 올라와. 보고 싶어.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도, 기철의 제안도요. 준혁아, 나. 응? 미안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곧 올라갈게.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혁을 택하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를 택하면 준혁을 잃는 거예요. 이틀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기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후회 없겠어요? 네. 그럼 내일 수술비 가져올게요. 혼인신고는 아버님 수술 끝나고 하죠.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저는 준혁을 버렸어요. 사랑보다 돈을 택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기철이 가져온 돈으로 수술을 받고 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순자야, 고맙다. 기철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준혁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차마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죠. 준혁아, 미안해. 나 결혼 못해. 다른 사람 만났어. 행복하게 살아. 잊어줘. 짧은 편지였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어요. 편지를 붙이고 기차에 올랐을 때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기철을 만났어요. 기철은 혼인신고서를 준비해놨습니다. 순자 씨, 제가 평생 잘할게요. 약속해요. 기철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준혁을 사랑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였어요. 양장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자야, 어떤 남자가 너 찾아왔다 갔어. 준혁이라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편지 하나 놓고 갔어. 여기. 사장님이 건네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혁의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읽으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어볼까? 아니야,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그렇게 자문자답하다가 결국 봉투를 찢어버렸어요. 읽지 않은 채로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겁이 났어요. 준혁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요. 기철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기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저를 평생 잘 모셨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기철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지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1년 뒤 첫째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기철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철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행복한 척이었지만요. 셋째를 낳고 넷째가 태어나고 어느새 저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기철의 사업은 점점 커졌어요. 작은 공장이 중소기업이 됐고 우리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어요. 성실한 남편, 예쁜 아이들, 안정적인 생활. 저는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준혁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기철한테는 미안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어요. 저를 때린 적도 바람핀 적도 없었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요.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은희는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기철은 은퇴했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아빠, 이거 노후 생활비예요. 우리가 모아뒀어요. 통장에는 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기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효자네. 우리 참 복 많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 많죠? 정말로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는 늘 준혁이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꿈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23살의 젊은 준혁이었어요. 꿈에서 준혁은 물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랬어? 왜 날 떠났어? 저는 꿈에서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기철 옆에서 준혁을 가슴에 묻고요. 그러다 일주일 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 저 혜진이에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 준혁의 성을 가진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제 아버지가 준혁이에요. 순자 씨 아시죠?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죄송한데 잘못 거신 것 같아요. 끊으려는 순간 혜진이 말했어요. 순자 씨, 끊지 마세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치매예요.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 그 단어에 손이 얼었습니다. 1974년에 쓰신 편지요. 순자 씨 앞으로요. 읽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난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원하세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2시 신촌역 앞 카페로 오세요. 혼자요. 안 가면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죠. 순자 씨 집으로요. 남편분하고 자녀분들 다 계실 때요.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 알겠어요. 가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참, 그 편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50년 전 사랑 이야기요. 순자 씨 남편분도 읽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편지를 썼다고요? 그 편지를 제가 받지 못했다고요? 50년 동안 그 편지가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 저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이해했을까? 다음 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철한테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기철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저녁은 내가 차릴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촌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긴 머리, 날카로운 눈빛. 순자 씨? 네. 앉으세요.
혜진은 커피를 주문하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노란색이 바랜 편지 봉투. 이거예요.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어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세요? 혜진이 비웃듯 물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세요? 돈?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잊지 못한 여자가 누군지요. 치매 걸리고도 순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혜진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순자 씨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가 불행했어요. 이해되세요? 순자 씨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요. 혜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순자 씨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설명도 없이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게 사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 편지 보면 알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순자 씨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요. 읽어보고 싶어요. 안 돼요. 이건 제 거예요. 혜진은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신 거래하죠. 1억 주세요. 그럼 이 편지 드릴게요. 그리고 입 다물게요. 1억이요? 네. 아버지 요양병원비가 부족해요. 순자 씨가 내주세요. 순자 씨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그건 너무 싫으면 이 편지 순자 씨 남편한테 보내드릴게요. 주소는 아니까 걱정 마세요. 아, 자녀분들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한 분씩 전화드려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그만해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1억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혜진은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억. 어디서 구하지? 기철한테 말할까? 아니, 안 돼. 기철이 알면 어떻게 될까? 50년 동안 속였다는 걸 알면요. 아이들한테 말할까? 그것도 안 돼요.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엄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니. 아빠를 속이고 살았다니.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이 모아준 돈 2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억을 빼내면 되겠죠. 하지만 기철이 모를까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철은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요. 저한테 맡겨뒀으니까요. 몰래 빼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자식들이 모아준 돈을 이렇게 쓰는 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기철이 통장을 보는 꿈, 아이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꿈, 준혁이 나타나 왜 그랬냐고 묻는 꿈.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혜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드릴게요. 만나요. 그렇게 어제 은행에 갔던 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혜진을 만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내야 했으니까요. 기철이 아침상을 차려줬어요. 어제 잘 잤어?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은 뭐 할 거야? 친구 만나러 가. 또 거짓말.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방이 거기 있었어요. 1억이 들어있는 가방.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기철이 불렀습니다. 순자야. 응? 나 뭐 잘못한 거 없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평생 잘했어. 그럼 됐어. 다녀와. 기철이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한테 미안했어요. 50년 동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근처 카페였어요. 혜진이 정한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걸 끝내면 어떻게 될까? 혜진이 정말 입을 다물어 줄까? 아니면 또 돈을 요구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앉았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밑에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확인해 봐야겠네요. 혜진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돈다발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하네요. 1억. 이제 편지 주세요. 잠깐만요. 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저를 애태우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요? 왜 아버지를 떠나셨어요? 진짜 이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편지 읽어드릴까요? 혜진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려는 순간 저는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아버지가 위독하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준혁은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돈 있는 남자한테요.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냐고요? 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혜진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수술비를 갖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도 돈을 모으고 계셨어요. 순자 씨랑 결혼하려고요. 50만 원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죠? 편지에 써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50년 된 종이였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 혜진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편지 받았어. 다른 사람 만났다고 했지.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 사랑은 진짜였잖아. 그런데 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다 내 고향에 전화했어. 내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눈에서요. 순자야,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날 떠난 게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지. 돈 때문이었어. 혜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요. 나도 돈을 모았어. 50만 원이야.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너랑 결혼하려고. 예쁜 집 사주려고. 그 돈으로 내 아버지 수술하면 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준혁이 돈을 갖고 있었다고요? 순자야, 이 편지 받으면 전화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아버지 수술비 내가 낼게. 우리 결혼하자.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편지가 끝났습니다. 혜진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 편지가 제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양장점 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셨대요. 순자 씨가 갑자기 그만뒀다고요. 주소를 몰라서 전해주지 못했대요. 나중에 양장점 문 닫으면서 편지를 버리려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럼 준혁 씨는 50년 동안 이 편지가 안 갔다는 걸 몰랐어요. 순자 씨가 그냥 무시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아파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엇갈렸어요. 단 하나의 편지 때문에요. 준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랑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순자 씨를 잊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알면서 살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처음에는 순자 씨가 미웠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버렸냐고. 근데 오늘 보니까 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도 피해자시네요. 1억은 필요 없어요. 혜진이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전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아버지를 평생 불행하게 만든 여자가 누군지요. 근데 오늘 보니 순자 씨도 불행하셨네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편지 드릴게요. 이제라도 읽으세요. 50년 늦었지만요. 혜진은 편지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글씨가 보였어요. 손으로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50년이요. 50년 동안 이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쥐고요. 읽어야 할까요? 이미 혜진이 읽어줬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준혁의 글씨였어요. 50년 전 그 글씨.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카페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준혁은 저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돈도 준비했고 평생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꺼냈습니다. 혜진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혜진 씨, 저예요. 네, 순자 씨. 준혁 씨 어디 계세요? 요양병원이라고 했죠? 네, 왜요? 가보고 싶어요. 한 번만 봐도 될까요? 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치매세요. 순자 씨 못 알아볼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보고 싶어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어요. 요양병원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가는 내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준혁을 본다고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혜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네. 아버지는 3층이에요. 따라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병실 앞에 섰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병실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예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혜진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준혁.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청년은 아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한 머리, 텅 빈 눈빛. 아버지, 이분이 순자 씨예요. 준혁은 저를 봤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저를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저를 봤어요. 아버지는 요즘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시거든요. 혜진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준혁아, 나야. 순자야. 준혁은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빈 눈빛이었어요. 미안해. 50년 동안 미안했어. 편지 받지 못했어. 내가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 몰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널 사랑했어. 진심으로. 평생 잊지 못했어. 미안해.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혁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순자야.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순자야. 왜 이제 왔어? 준혁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혜진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저를 배웅해 줬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순자 씨 알아보셨어요. 순간이지만요. 네, 다행이에요.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8시였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기철이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늦었네.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철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기철아. 응? 할 말이 있어. 기철이 TV를 껐습니다. 저를 마주 봤어요. 뭔데? 미안해. 갑자기 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50년 동안 숨긴 진실을요. 나 결혼 전에 다른 사람 사귀었어. 기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 뭐? 알고 있었어. 내가 서울에서 누군가 만났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철이 알고 있었다고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가 나랑 결혼할 때 표정 봤어.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 사랑하는 사람 있는 얼굴이었어. 기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어.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50년 동안 노력했어. 근데 안 되더라. 기철아. 괜찮아. 나도 알았어.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넌 좋은 아내였어. 좋은 엄마였고, 그걸로 충분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내 덕분에 행복했어. 아이들도 잘 컸고, 우리 조택에속은 가정 만들었잖아. 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 만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말했어요. 혜진의 전화, 편지, 준혁을 만난 일까지요. 기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1억을 인출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통장 확인했어. 어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났어? 아니. 걱정됐어. 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닌가 해서. 근데 이제 알았네. 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50년 됐어. 충분히 미안해했어. 기철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철의 품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기철아, 사랑해. 처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50년 만에요. 나도 사랑해. 순자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민수, 은희 다 모였어요.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다 오래?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기철을 봤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앉아라. 긴 이야기야.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들어봐. 끝까지.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혁과의 사랑, 외할아버지의 병, 기철과의 결혼, 50년의 침묵, 그리고 혜진의 전화까지요. 아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돈을 뺀 거야. 너희한테 말 못하고. 미안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알고 계셨어? 이틀 전에 말했어. 아빠, 괜찮으세요? 기철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은희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힘들었겠다. 50년 동안 혼자 그걸 품고 살았어? 괜찮아. 엄마 선택이었어. 민수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돈은 상관없어요. 엄마가 필요하면 쓰세요. 우리가 또 모으면 되잖아요. 미안해. 너희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니에요. 엄마가 평생 우리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희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새 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기철도 합류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얘들아, 고마워. 엄마, 그 준혁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셔. 치매시고.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첫사랑이잖아요. 그래도 되겠니? 왜 안 돼요? 아빠도 괜찮으시다면서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나도 같이 갈게. 당신이? 응. 그분한테 인사드려야지. 내 첫사랑한테. 저는 기철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넓은 마음을 가졌다니. 고마워. 우리 다 같이 가요. 가족끼리.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에 온 가족이 요양병원에 가기로요. 그날 밤 기철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아. 응? 50년 동안 고마웠어.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아내가 돼줘서.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살기 힘들었을 텐데. 사랑했어. 너 모르게 혼자. 이제는? 이제도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니까 더 행복해. 기철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50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운전했고 은희는 뒷좌석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기철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기철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혜진한테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혜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가족분들 다 오셨네요. 네,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고요. 기철이 혜진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남편 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떨렸어요. 기철이 제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준혁의 병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준혁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손님들 오셨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렷하게요. 네, 준혁아. 나야. 저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기철이라고 해요. 기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혁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남편 기철입니다. 평생 순자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준혁은 기철을 봤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에요. 민수, 은이에요. 아이들도 인사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 키웠네요. 네, 기철이가 잘 키웠어요. 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편지 받았어. 50년 늦게. 편지. 응. 내가 돈 모았다는 거 알았어. 50만 원. 나랑 결혼하려고 모았다는 거.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그걸 몰랐어. 알았으면 너랑 결혼했을 거야. 괜찮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응. 기철이가 잘해줬어. 아이들도 잘 컸고. 너는? 나도. 행복했어? 딸도 있고. 준혁이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순자야. 응? 미안해. 편지 못 받았다는 거 몰랐어. 나도 미안해. 설명 없이 떠나서.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순자야. 응? 사랑했어. 나도 사랑했어. 준혁이 제 손을 잡아 입에 가져갔습니다. 키스했어요. 손등에요. 이제 편히 살아. 행복하게. 너도. 준혁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혜진이 배웅해줬어요. 순자 씨, 자주 오세요. 그럴게요. 아버지가 순자 씨 만나고 나서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뭐?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한 거. 저는 기철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아니, 당신이랑 결혼 잘했어. 정말로. 거짓말. 진심이야. 50년 살아봐서 알아. 당신이 내 남편이길 잘했어. 기철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뒷좌석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기 좋다. 은희도 웃었어요. 우리 부모님 멋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사랑은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준혁과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했어요. 하지만 기철과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소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혜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이에요.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알겠어요. 장례식장 어디예요? 주소를 받고 기철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준혁은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제가 알던 그 준혁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양하고 절을 했어요. 기철도 함께 절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마지막에 행복해 하셨어요. 순자 씨 만나고 나서요. 표정이 정말 편안하셨어요. 다행이에요. 이거 드릴 게 있어요. 혜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순자 씨 사진이에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74년 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 남산에서 찍었어요. 준혁이 저를 안고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진 평생 간직하고 계셨어요. 지갑 속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져가세요. 순자 씨 거예요. 고마워요. 사진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저와 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22살과 23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철이 들어왔습니다. 뭐 봐? 사진. 준혁이랑 찍은 거. 기철이 옆에 앉아 사진을 같이 봤어요. 젊네. 둘 다. 그러게. 예뻤어. 그때 당신도 젊었을 때 멋있었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 사진 간직해도 돼? 당연하지. 내 추억이잖아. 고마워.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하게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한테요. 이제는 전할 수 없지만요. 준혁아, 나 순자야. 내가 떠났다는 소식 들었어. 많이 울었어.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보낼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내 편지 못 받아서, 내 마음 몰라서, 혼자 결정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5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기철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평생 사랑해줬어. 나도 이제는 기철이를 사랑해. 미안하지만 그게 진심이야. 우리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 짧았지만 뜨거웠고 끝났지만 영원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편히 쉬어.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때는 끝까지 함께하자. 사랑해. 순자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놓았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준혁아, 받아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50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기철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철 옆에 앉았습니다. 기철아. 응? 고마워. 왜? 모든 것에 대해서. 기철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순자야.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배웠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걸요. 완벽한 선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사랑할 수 있어요. 후회하면서도 미안해하면서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준혁의 49제가 끝났습니다. 혜진이 문자를 보냈어요. 순자 씨, 아버지 산소 만들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성묘 가실래요? 그럴게요. 토요일에 기철과 함께 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준혁의 묘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었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절을 하고 꽃을 놓았습니다. 기철도 함께 절했어요. 준혁 씨, 순자 남편 기철입니다. 순자 평생 잘 모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기철이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어요. 혜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버지가 유언 남기셨어요. 무슨? 순자 씨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네. 마지막까지 순자 씨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저는 준혁의 묘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준혁아. 산을 내려오는 길 혜진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 후회 안 하세요? 뭘? 아버지랑 결혼 못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해요. 가끔.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지는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삶도 소중하니까요. 기철이도 아이들도 모두 소중해요. 준혁이도 소중하고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 원망했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사랑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해요.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맞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수는 손주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응. 성묘 다녀오셨어요? 그래. 은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사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엄마 표정이 편해지셨어요. 은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뭔가 불안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보기 좋아요. 기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부부 된 것 같아.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됐잖아. 우리는 웃었어요.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기철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요. 순자야. 응? 여행 갈까? 여행? 응. 우리 둘이서 제주도든 어디든. 좋아. 다음 주에 갈까? 일주일 정도? 그래. 기철이 웃었습니다. 신혼여행 못 가봤잖아. 이제라도 가자. 72살에 신혼여행? 늦었어? 나는 괜찮은데. 저는 기철을 봤습니다. 75살 할아버지였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였어요. 고마워. 기철아. 나도 고마워. 순자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용서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무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해변을 걸을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아니면 그냥 숙소에서 쉴까? 뭘 하든 좋았어요. 기철과 함께라면요. 준혁에게 미안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안함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삶이고 그게 사랑이니까요. 72살 할머니의 첫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철과의 진짜 사랑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